2월 23일 K-메인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의료 사고에 대해선 의료인의 형사처벌은 면제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준석 변호사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 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분쟁을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확대하지 말고 민사 배상 단계에서 해결하는 게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전성훈 변호사도 의료분쟁 특례법을 만들면 환자는 의료사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의사는 방어진료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희택 기획이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처럼 12대 중과실을 기준으로 명책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이른바 셀프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8일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한 데 이어서 19일에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재택치료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천병철 고려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최소한의 의사 스크리닝이 없는 상태에선 고위험군이 방치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중식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도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역체계 속에서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이라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동안 17만 1,452명이 발생해 전날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에는 하루 2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17조 원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요. 애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모두 삭감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책정한 2조 400억 원이 당초 정부안과 동일한 4,300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일선 보건의료 인력 약 2만 명에게 하루 5만 원씩 주는 감염관리 수당 예산은 600억 원이 추가 확보돼 9월까지 연장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약 1조 5천억 원, 경구용 치료제 구매에 약 4천억 원, 또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자가진단 키트 지원에 약 2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잇따라 대선 후보 지지에 나서서 눈길을 끕니다. 의사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기본권 보장의사 모임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이달 15일에는 전라북도 간호사 모임 2,000명과 경기 지역 간호사 2,000여 명을 포함한 보건복지인 3만 7천여 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호남과 경남에서는 의사 700여 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현 정부가 만든 불공정하고 갈등하는 사회에서 윤 후보가 보건의료 포퓰리즘을 막아낼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천여 명, 간호조무사 6천 명 등도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앞에서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서울시 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정근 위원장은 직업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혼란시키는 간호단독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도의사회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에 대해서는 박명하 회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환자들 곁에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건강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거리가 아닌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